이제 단 2화만을 남겨놓고 있는 보물섬인데요. 과연 대산을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브레인 싸움에서 늘 밀리는 염장선인데요. 역시나 14화에서도 동주의 완승으로 끝나며 망연자실한 염장선이었죠. 염장선이 무너지는 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듯 보이는데요. 염장선은 수십 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인물이죠. 돈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며 자신 앞길에 방해가 되는 인물이라면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더해 대통령까지 만든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이죠. 이철용은 폭주하는 염장선을 두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내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염장선 때문이라고 말이죠. 14화에서는 대산의 맞사위와 상무를 죽일 정도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염장선의 오만함이 드러났는데요. 결국 이철용조차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염장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죠. 14화에서는 염장선이 동주가 민들레 파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불시에 쳐들어온 천구호가 배원배를 끌고 갔죠. 동주는 염장선에게 끌려간 사실을 알고 관리자를 통해 그를 찾으려 했지만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동주는 이철용에게 직접 부탁을 하는데요. 어쩌면 이것도 배원배를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책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대로 두다간 배원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철용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염장선은 배원배를 바로 풀어주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동주가 민들레 파이를 가지고 나타나자 그제서야 거의 죽어가던 배원배를 풀어줍니다. 14화에서는 드디어 염장선 가면이 벗겨지고 그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동주는 두 가지 플랜을 동시에 준비했던 것이죠. 첫 번째는 민들레 파이를 염장선에게 넘겨 배원배를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저질러온 악행과 누나 죽음을 자신 입을 통해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명태금이 드론을 통해 찍은 영상을 기자가 실시간으로 세상에 중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악취로 가득한 염장선 입에서는 자신이 저질러온 악행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영상이 그대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동주가 놓은 덫에 걸린 것이죠. 그야말로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동주는 염장선이 어떤 인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인물에게 아무 준비 없이 접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염장선이 동주에게 완전히 허를 찔린 것입니다. 결국 동주는 염장선이 스스로 자백하게 만드는 판을 짠 거였는데요. 시청자들에게 있어 이보다 더 통쾌한 사이다는 없습니다. 첫 화부터 동주 시계가 강조되었는데요. 배원배가 동주 조력자가 된 것도 동주 시계에서부터 시작되었죠. 그게 염장선을 무너뜨리는 장치로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시계를 클로즈업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14화에서 염장선이 민들레 파일에 집착하는 이유도 밝혀졌는데요. 그 안에는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되는 그의 비밀과 치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민들레 자료가 모두 불에 탄 걸까요? 동주라면 절대 그렇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전날 기자를 통해 천구호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아마 실제 파일이 아닌 가짜 테이프들을 넘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명태금 대사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명태금이 동주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PC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배원배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미 전날 밤 PC를 바꿨거나 민들레 관련 데이터를 모두 삭제해놨다는 뜻이기도 하죠. 배원배 또한 그들이 찾아올 걸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주는 배원배에게 이렇게 물었는데요. 왜 저를 도와주냐고 말이죠. 배원배는 염장선이 수치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라고 말합니다. 염장선 또한 동주에게 이렇게 묻는데요. 왜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냐는 것이죠. 지긋지긋하니 빨리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동주 대답은 염장선을 경악하게 했는데요. 염장선 목숨 따위는 자신에게 죽일 가치도 없다는 것이죠. 동주는 자신을 제정신으로 살 수 없게 만들었으니
자신 발 밑에 엎드려 싹싹 빌게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동주는 관리자에게도 자신을 왜 돕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그 또한 민들레가 동주를 만날 운명이었나 보다라는 말을 했죠. 이 말인즉슨 자료 속에 허일도가 친부라는 사실 외에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들어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어쩌면 추경원에 대한 자료가 있지 않을까 싶죠. 염장선은 동주와 추경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알러지 반응을 보일 정도로 정색을 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동주가 자신 일을 방해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성보현에 대한 자료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염장선과 성보현 관계를 보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한 사람들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보현은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 보이죠. 염장선에게 다정하게 대하면서도 그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그의 두려움이 염장선과 결혼한 이유일 수도 있죠. 풀어야 할 숙제는 추경원이 왜 염장선 집에 동주를 맡겼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영수에 대해 밝혀져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14화에서 보인 지영수는 차강천을 이용해 선우를 대산회장으로 앉히려 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는 단순히 차강천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동주는 이런 지영수에게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대산 안주인으로 만들어준 자신 뒤에서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말이죠. 즉 지영수가 염장선과 손잡고 대산을 삼키려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허일도가 죽기 전 동주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영수도 한편이 조심하라고 말이죠. 어쩌면 인물 소개란에 나와 있는 염장선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도 트릭이 아닐까 싶은데요. 남들에게 의심받지 않기 위해 여미철을 아들로 들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지영수를 보면 지선우가 염장선 아들임 또한 배제할 수 없는데요. 게다가 지선우는 철없는 아이로 많이 표현되어 있죠. 어쩌면 이것 또한 철저히 계획된 행동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민들레 파일의 가장 핵심은 동주가 대산 핏줄이라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관리자가 민들레가 동주에게 가룬명이었다고 말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대산 핏줄이라는 걸 암시하는 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덕희와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어쩌면 선대 회장의 숨겨진 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선대 회장 숨겨진 딸이 추경원이고 그 아들이 서동주가 되는 것이죠. 예고편에서는 동주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로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에 자신 자백에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보이죠. 어쩌면 염장선으로 인해 이철용도 함께 무너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신이 살아야 하기에 이철용한테 도움을 요청할 텐데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생중계된 상황에서 자신 또한 위험할 수 있기에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죠. 남상철 또한 수시로 염장선에게 정치자금을 받아왔는데요. 염장선이 자신 혼자 죽을 리는 없기에 그 또한 함께 감옥에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부패로 가득한 카르텔을 동주가 깨부수지 않을까 생각되죠. 최종화에서는 동주가 대산 핏줄로 밝혀지면서 대산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정말 대산 핏줄이라면 차강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을 텐데요. 지선우가 가짜 아들로 밝혀지면서 내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영수는 일장춘몽으로 끝나는 것이죠. 은남과 동주 사랑도 여기서 막을 내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